안녕하세요. 지금 또 이동 중에 입주민 대표회의 선정에 관해서 좀 정보를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입주민 대표회의 선정입니다. 입주민 대표회의 선정이 제가 왜 이거를 영상을 찍냐면 매년 발생하는 한 5만 건 이상의 공동주택 분쟁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민 대표회의 선정에 관한 문제예요. 이런 분쟁이 많다라는 건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뭐 그런 이유는 뭐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는 입주자 대표가 선정된 이후에 자기 혼자 공권력을 이제 이용해서 뭐 어떤 돈을 편취했다든가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다 돈에 관련된 거죠. 뭐 업체를 본인 마음대로 혼자서 이제 변경을 시키고 뒷돈을 받았다든가, 뭐 공사업체를 뭐 자기가 원하는 업체로 선정했다든가, 이제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분쟁이 부딪히면서 입주자 대표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가 적법하면 입주자냐, 진짜 입주자 대표냐라는 어떤 분쟁에 이제 휩쓸리죠.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정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학급반장을 뽑잖아요. 학급반장을 뽑는데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그렇게 선정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급반장을 뽑을 때는 다른 반 애들이 와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반 친구들이 우리 반에서 나를 뽑아줘야 되는데, 다른 반에 있는 애들이 와서 막 투표를 하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그 건물에 사용하는 구분 소유자 또는 구분 소유자한테 위임을 받은 세입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학급반장을 뽑는데 뭐 예를 들어 이헌이라는 애가 투표를 2번, 3번 하면 안 되겠죠. 이헌은 한 번만 해야겠죠. 내 권리가. 그런 것처럼 호실마다 투표할 수 있는 한 사람씩이 나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호실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투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소유주도 투표하고 세입자도 투표하고 또는 뭐 남편도 투표하고 딸내미도 투표하고 아들내미도 투표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 한 호실에 한 명만 투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건물을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201호 한 채만 갖고 있는데 누군가는, 아니지, 뭐 A라는 사람은 201호 한 채 갖고 있는데 이헌은 예를 들어 300일, 400일, 500일, 600일, 700일에서 막 10개씩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투표권도 10개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투표권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해당 호실들은 투표가 하나밖에 안 돼요. 전체 묶어서 집을 10개를 갖고 있던 100개를 갖고 있건 1000개를 갖고 있건 투표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투표권은 보유 지분과 상관없이 하나다. 그렇죠? 그 네 번째,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학급반장을 뽑는데 대부분 이제 학교는 다 출석을 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죠. 예를 들어 뭐 일부 뭐 예를 들어 뭐 한 학급에 50명인데 참석 인원이, 학교에 출석한 인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40명이 뭐 조퇴를 했다든가 학교를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투표를 하진 않아요. 학급반장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모두가 다 있을 때 투표해야 된다 라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우리 공동주 아파트나 빌딩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참석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첫째는 의결권, 집합건물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있는 의결권. 1인 1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반상회에 참석해서, 반상회나 그 총회에 참석을 해서 다수의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을 투표할 수 있다. 만약 지금 투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종족수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 100가구인데 한 40가구밖에 반상회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시 재선출 공고를 붙여서 서면 동의라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A 누구를 입주자 대표 회의로 선출합니다 라고 해서 그 실제 구분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에 한 사람이, 구분 소유자가 하거나 또는 구분 소유자한테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투표를 한 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 시에는 모두가 다 같이 반상회에 참석해서 특정 사람을 투표를 해야 되고, 특정 사람을 투표할 때는 우리 학급 반장 투표하듯이 각각의 종이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면 동의, 종이로 특정 누군가를 투표한다라는 내용을 동의서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을 할 때 선정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 공고를 해서 입주자 대표를 선출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제가 말하는 사기꾼들은 입주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나 총무, 감사 이런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결국은 공동주택이나 뭐 빌딩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여기 소유주들, 입주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생각하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 시행사가 하자를 안 봐줘요. 관리업체가 관리를 개판으로 해요. 우리 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모집 공고는 다른 목적으로 모집 공고를 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참석하면 그 자리에서 입주자 대표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다 부적법합니다. 법적으로 가면. 법으로 가면 다 이거는 부적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그 자리에 선출했다 할지라도 모집 공고에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맞게 투표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회의의 목적사항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입주자들 상견례 합시다 라고 모아놓고 거기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 민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된 사람들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 사기친 행각을 누군가가 비상대책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나가라고 하거나,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시행사한테 하자를 요청합시다 라고 해놓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약에 이렇게 선정을 한다, 임시 동대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아서 이 해당 건물의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만들어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소송 들어가면 다 패소합니다. 걔네들. 제가 실제 패소시킨 사례도 있죠.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하는데 패소시킨 사례도 있고 현재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무조건 그 입주자 대표회의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예를 들어 누구도 반상회를 안 한다라고 하면 전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에다가 우리가 반상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5분의 1이. 그쵸?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5분의 1이 예를 들어 우리는 이번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에 관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해당 일자에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투표할 건지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선출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다시 우편을 발송해서 서면 동의, 저는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 안 합니다 라는 거를 적어서 다시 서면 동의를 통해서 충분히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출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그 해당 안건에만 투표가 가능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의결권은 한 호실당 하나다.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투표해야 한다. 중복 투표하시면 안 된다. 대부분 사기꾼들은 중복 투표 받습니다. 아침에 가서 할머니 거 한 표, 저녁에 가서 딸내미 거 한 표, 그 다음날 가서 아빠 거 한 표. 그래서 총 3표로 둔갑시키는데, 세무서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호실을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정족수만 맞았다고 생각하면 고유번호증을 내줘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소송이 들어가서 가칭관리단을 이제 내보낼 때, 가칭 입주자 대표회의를 내보낼 때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실제 호실에 한 투표만 왔는지, 또는 많은 호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표를 중복으로 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100가구를 한 동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투표권은 하나예요. 투표권은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인 수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투표권은 자연인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다. 그렇게 해서 의결권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되고,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없을 때는 입주자들이 서면 동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